대왕릉 먼저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짓말처럼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뼈만. 어쨌든 그 인골은 이 무덤의 주인이라고 그렇죠. 지금 보는 거죠. 7세기 전반에 이 지역과 관련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무왕이다. 결국은 근데 또 이제 선화공주 얘기인데 마침내 그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소왕릉에서 선화공주 흔적이 이제 나왔으면 하는 이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난 봄에 이제 소왕릉 재발굴을 시작을 했고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대왕릉이 발굴되고 나서 이게 이제 무왕릉이 확실해지니까 역사 기록대로라면 그 소왕릉은 여성 그 왕비의 무덤인데 이 왕비는 사태광후일까 선화공주일까 아니면 역사 기록에 등장하지 않은 제3의 인물일까 이런 것이 이제 증명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소왕묘를 발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얼마 전에 마침내 그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사실은 1917년 야쯔 세이치가 발굴하면서 한 페이지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단편적이지만 뭐라고 써놨냐면 소왕묘는 이미 오래전에 두세 차례 발굴이 되어서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도굴이 됐다는 그렇죠. 이미 도굴이 되었고 그것도 두세 차례 도굴이 되어서 자기들이 17년에 가서 파봤을 때 없다. 소왕묘의 경우는 아무런 유물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그 공개 이제 성과가 공개됐는데 역시 여기는 인골조차 남아있지 않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못 관에 박았던 못의 파편이 딱 하나 유일하게 그러니까 가다가 도굴꾼이 흘린 거죠. 그걸로 추정하기는 알 수 없죠. 1917년에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굴을 이미 당한 시점이었고 아직 이 도굴이 좀 쉬운 구조가요? 아니면 뭐 이게 중요한 무덤이라서 그렇게 타깃이 된 걸까요? 사실은 백제 무덤은 신라하고 다르게 도굴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입구를 딱 찾으면 그냥 입구만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꺼낼 수가 있죠. 능선 고분군도 사실 이미 당나라 때 한 번, 그러니까 나당 전쟁기에 한 번 털렸어요. 고려 시대에도 쌍릉 때 한 번 털렸고요. 일제 시대 때 당연히 또 털렸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쌍릉의 경우에 이제 고려 시대에 한번 도굴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려 시대에 얼마나 도굴이 성행했냐면 당시에 공주의 무덤이 매장하고 나서 이틀 후에 털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공주 무덤도 그렇게 그 정도로 쉽게 이틀 만에. 근데 이제 소왕릉 재발굴에서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별로 나온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표지석 2점이 이제 발견됐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표지석에 글자가 있어서 추정해야 어떤 단서가 될 뭐 그런 가능성도 열리곤 하는데 근데 여기는 뭐 아무런 글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거기 발굴 담당자한테 귀뜸을 좀 들었어요. 뭐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 각이 져 있는 원주형의 기둥들 무덤 외곽에서 발견된 것은 고구려에서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거기 고구려의 무덤에도 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덤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식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무덤 입구에 있었던 그 아치형의 이 비석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적외선 카메라로 찍어보고 했지만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무덤의 표지라기보다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들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이제 백제 당시의 것이라면 다른 사례들이 나온다면 어떤 무덤을 조형하는 방식 혹은 능원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럼 그 백제 묘에서 이런 전례는 아직 없어요. 아직 처음 없었다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백제 무왕의 왕후가 뭐 그게 사택시든 뭐 선화공주건 간에 그 무덤의 소왕릉의 어떤 주인이라는 거는 거의 뭐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러냐면 무덤의 크기가 석실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석실이 단면이 육각형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대왕릉과 거의 똑같아요. 사이즈만 약간 작을 뿐 형식이 똑같아요. 양식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밀접한 관련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왕비 혹 말고 다른 사람을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조선시대도 그렇고 고려시대도 그렇고 많은 왕릉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릉 중에서 왕 무덤 옆에 어머니의 무덤을 만든 사례는 없어요. 그런 사례가 없다. 사례는 없어요. 무왕의 그 왕비 후보에 의자왕 모친 설이 있어요? 이 641년에 무왕이 죽어요. 네. 이제 곧바로 의자왕이 즉위를 하는데 즉위하고 그 이듬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국내 기록이 아니라 일본서기에 나오는데 국주모, 나라의 주인의 어머니 642년에 국주모가 죽자 자제종족 40여 명을 섬으로 유배시켰다는 기록이 나와요. 642년에 그럼 죽은 국주모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무왕 의자왕의 어머니인데 그 의자왕의 어머니가 혹시 639년에 등장하는 사택왕후일까? 아니면 제3의 인물일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639년에 왕비였기 때문에 국주모도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국주모라는 표현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다른 기록이 없고. 그렇죠. 이 국주모가 선화공주다. 그러니까 선화공주의 아들이 의자왕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뭐 간편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확실한 건 없군요. 어쨌든.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소왕묘의 주인공은 미스테리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쉽네요. 네. 좀 뭔가 규명이 됐으면. 근데 이제 아쉽지만 저는 익산의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미스테리한 맛을. 이게 어떤 거냐면 애매한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만에 하나 또 이게 뭐 또 사택 뭐 이렇게 그렇죠. 나와버리면 거기에 만약에 이제 문홍왕릉처럼 지석이 딱 나와가지고 누가 묻혔다. 근데 이제 우리의 기대와가 달리 이 마치 미륵사지 사리봉영기처럼 그 사리봉영기 내용처럼 사택적덕이다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게임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네, 난리가 나는데 이 3분의 1의 가능성, 선화공주는 아직 3분의 1의 존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매성으로 남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냥 하나 찝어주세요. 그냥 가해 선생님. 사실은 네. 여기, 양단간에 그러니까 맞아야 틀려요. 그러니까 639년에 이 무왕의 왕비가 사택적덕의 딸이라고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박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김 기자님 이야기했지만 왕비가 여럿이었을 것이다 라거나 뭐 여러 가능성만을 제시했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걸 제시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 사람이 잡니다. 아, 그러신가요? 왜냐하면 예. 소왕묘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니까 소왕묘 출토품이 있는 거예요. 관꾸미개가 있는 거예요. 아, 그 제 기사 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관꾸미개를 보니까 이 관꾸미개는 대왕묘보다 빠른 거라. 그럼 무슨 얘기냐면 639년 단계에 이 사택왕후가 있다고 하더라도 641년에 무왕이 죽고 642년에 국주모가 죽었기 때문에 이 소왕릉의 피장자는 대왕묘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무왕보다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무왕은 근데 641년에 죽고 그 사택왕후 혹은 뭡니까? 국주모는 642년에 죽은 거죠. 근데 그보다 빠른 무덤이 소왕릉이다. 고고학적인 자료를 봤을 때 여기에 피장자는 누구냐? 저는 적어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아까 말했지만 그의 어머니 혹은 선화공주 또는 제3의 인물 역사서에 기록하지 않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만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왜 선화공주 설화가 거기에 남겨지는가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 소왕릉이 대왕묘보다 먼저 축조되었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선화공주의 잔존설을 실체가 존재했다라는 설을 보강해주는 유일한 자료가 아닐까. 아, 익산 시민들이 좋아하겠네요. 엄청 좋아하죠. 역시 그 익산의 털을 닦으신 그 국립익산박물관의 털을 닦으신 선생님답게 선화공주의 어떤 존재 가능성을 보시는 고고학적 증거 해석을 하셨습니다. 네, 뭐 어쨌든 지지자는 많지 않아. 미륵사지 사리장엄 발굴하고 선화공주 논란은 그 새로운 유적 유물 그런 고고학 자료의 발견이
역사적인 사실로 어떻게 바뀌고 믿어온 내용을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떻게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병헌 선생님하고 함께 흥미로운 비밀과 그 다음에 비화를 지닌 익산 왕궁리 유적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구독 꾹입니다.